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국이나 조림에 꼭 빠지지 않는 채소가 있죠. 바로 무인데요. 이런 무를 먹고 암에 걸리고 침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는 잘 먹으면 인삼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소 중 하나인 무는 김치뿐 아니라 나물, 국,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무는 각종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암보다 무섭다는 당뇨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사과에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환절기에 낮아진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몸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무는 다방면으로 아주 좋은 효능이 있지만 이런 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과 무를 함께 섭취할 경우에 몸에 안 좋다는 정보도 있는데요.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타민C가 요리 과정이나 저장 중에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므로 당근과 무를 같이 먹는 것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같이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는 좋은 영양 성분이 더욱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당근과 무를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당근과 무를 함께 섭취했을 때 걱정이 되시는 분 있으시죠? 그럴 땐 당근을 별도로 끓는 물에 잠깐 데침으로써 아스코르비나제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더 나아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다른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영양을 골고루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무와 당근을 절임으로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먼저 당근과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 볼에 담아주고요. 그 다음 소금 1스푼, 알룰로스 3스푼, 식초 3스푼을 넣고 버무려 주세요.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서 30분간 숙성시켜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 당근 초절임은 식감도 아삭거리고 새콤달콤한 맛이 식욕을 자극해서 평소에 밑반찬으로 즐기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곁들여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목이 간지럽고 가래가 끼는 분들 많으시죠? 마치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느낌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닌데요. 이때 물을 드시면 싹 해결됩니다. 특히 기침과 가래 같은 증상에 무가 천연 생약이라고 불리는데요.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기관지 점막에 들러붙은 끈적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꿀은 옛날부터 감기에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꿀이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꿀을 섭취한 환자들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들보다 기침 증상이 개선되었고
꿀을 자주 섭취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감기 증상이 더 빠르게 완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기침, 가래, 면역력에 으뜸인 최고의 궁합이 되는데요. 묵꿀즙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어서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합니다. 만들기 전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무는 껍질에 비타민C가 가장 많기 때문에 꼭 껍질채 사용해 주세요. 먼저 채썬물을 열탕 소독한 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기만 하면 기침, 가래에 효과적인 묵꿀즙 완성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 주신 후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무채가 꿀에 절여지면서 즙이 나오는데요.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드시거나 묵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하루 최대 3번 정도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기관지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죠. 많은 분들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으로 무를 찾으시는데요. 무의 시원하고 톡 쏘는 맛 뒤에 숨겨진 유황 성분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 성분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무를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정말 작지만 신진대사로부터 체온 조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식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방어 물질 중 하나로 사람이 섭취했을 때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이트로겐이 갑상선의 요오드를 흡수하고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을 아예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무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도 도와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면서 걱정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물을 드시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 재료로 잘 알려진 배추와 무는 우리나라의 음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배추는 비타민C와 칼슘, 칼륨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은데요. 반면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식품이죠. 그래서 무에 풍부한 비타민C와 비타민 P 그리고 식이섬유가 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두 채소를 함께 먹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해독 기능인데요.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신체 내에서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간 건강을 돕고 해독 작용을 촉진하며 간암 발생률을 낮추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나 무김치 등을 드시는 것이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연 해독제를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배추와 무는 함께 섭취하여 최고의 궁합으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불릴 정도로 소화에 좋지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무에는 소화 효소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쌀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이죠. 게다가 리그린 같은 식물성 섬유소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같은 문제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무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럼 물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익히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성분이 약해지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익힌 물을 다양한 요리로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국민 반찬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고등어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철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에도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 고혈압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겨울에 무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처럼 무는 디아스타아제와 리그닌 성분 덕분에 소화를 도와주고요. 소화 기능이 향상되어 체내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무는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고등어 같은 들푸른 생선과 무는 회나 구이로 먹을 때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소화 효소 덕분에 생선의 영양을 보충하며 향미도 좋게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무의 매운 성분인 이소시아네이트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 두 재료가 만나면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 큼직하게 썬 무를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어 조리하면 생선이 늘러붙지 않으며 무의 성분이 생선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데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입안에서 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고등어와 무의 조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해줘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